알겠습니다. 이제 G조를 한번 볼게요. 수원 삼성 좀 어떨까요? 수원 삼성도 변화가 필요한 시즌인데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구단의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요소들이 보이죠. 네. 그래도 외국인 선수를 빠르게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력은 갖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수비수 헨리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크르피치 선수 또 외국인 선수가 공격수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팀이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임생 감독이 이번 시즌도 뒤쪽에 수비는 이제 3명의 선수를 지금 전지훈련 가서 연습 경기하고 있는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이제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냈는데 다른 팀들 뭐 울산 얘기도 했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간 선수 대신에 채워질 선수가 있고 이 선수들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 조직을 갖추게 되면 그래도 연속성은 유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수원은 여전히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하고 아직 이적 시장이 며칠 남아 있는데 여기서 타가트라도 나간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이거는 수원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왜 그런 슬픈 얘기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최악을 대비를 해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지만 그래야만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그럼요.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나름 네. 코드가 좀 맞아요. 네.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있어요. 근데 타가트 선수가 저는 링크가 되어 있는 팀을 봤을 때는 저는 안 가는 게 좋다라는 쪽에 한 표거든요. 링크가 이제 중국 클럽이랑 됐었잖아요. 근데 그 팀이라면 저는 안 가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문제고 타가트 선수가 남아 있다면 그래도 수원 삼성이 앞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저는 미드필더가 약간 뒷받침이 되는 경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복이 있고 수비에서 약간 흔들거려도 앞에서 해결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는 한다주의거든요. 그만큼 경기를 해결하는 스트라이커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고 근데 이러면은 같이 으쌰해서 또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타가트 선수가 남아있고 크루피치 선수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김건희 선수가 왔어요. 김건희 선수가 전역을 해서 합류가 됐는데 김건희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무에서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또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과 또 힘을 합세해서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팀의 경기를 설계해 나가야 될 중앙 미드필더라든가 이쪽에는 수원이 불안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여전히 저는 사리치 같은 선수가 가세가 될 수 있으면 수원으로서는 그게 최적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근데 사리치 같은 선수를 구해오는 거는 이적 시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능력치를 발휘하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돈을 많이 써야 돼서 그래서 수원이 그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를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퍼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매치가 어딜까요? G조에서 수원의 가장 힘든 매치는 저는 모든 경기라고 봐요. 수원은 모든 경기가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K리그에서도 그럴 거예요. 네. 수원이 지난 시즌 K리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경기마다 업다운이 심한 편이었거든요. 업다운이 심한 편이었는데 업다운의 중심에는 타가트 선수가 골을 터트리는 경기, 공격수들이 해결이 되는 경기에서는 좀 업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있고 이러니까 실점을 먼저 하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수원이 상대해야 될 이번 시즌 조에서 빗셀 고베라든가 광저우 에버그라데 같은 팀들이 외국인들의 그런 한 방이 있는 팀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 요소라고 보거든요. 광저우는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가 있고 수비 쪽의 불안 요소가 그들의 결정력과 결합이 돼서 먼저 실점을 하는 상황을 수원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오르 원정, 네. 고온다습한 그곳으로 가는 게 전북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맞아요.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G조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 수원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다시 들어오면서 뭐 주위에서는 뭐 수원 삼성의 투자에 대해서 예산 계속 줄고 있고 큰 모기업에서 이미 투자 손 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사실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번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그래도 들어왔는데 FA컵 우승까지 하면서
신경 써주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보를 보니까 그냥 놨더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팀 중에서 제일 가난한 팀이 됐어요. 수원 삼성은요. 이 상황에서 결국 선수들이 해야 됩니다. 이임생 감독과 똘똘 뭉쳐서 이거는 진짜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상당히 지금 힘든 팀입니다. 어려운 팀인데 그나마 이 조는 광저우 황다도 지금 노쇠화된 선수들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고 외국인 선수들의 폼도 조금 저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한창 때 광저우 황다보다는 전력이 약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빗셀구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선수들이 기동력을 앞세우고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 운영에 대해서 잘 부합한다면 지금 멤버로도 충분히 승부해볼 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조만 보면 지금 수원 삼성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조 편성이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네. 조로가 물론 만만치 않은 원정 경기를 좀 가야 되지만 꼭 팬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그런 으쌰으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보는데 수원이 정말 팬이 많은 팀이잖아요. 네. 네, 그 팬들이 한 시즌 동안 저는 열렬한 지지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원 선수들이 약간 흔들리고 성적이 기대치에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네,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뛸 수 있도록 한 발씩 더 기운내서 뛸 수 있도록 수많은 팬들이 수원 경기장 가시고 또 원정도 가시고 해서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면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될 것 같거든요. 한 시즌 내내 긍정의 댓글만 많이 달릴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자, LG조 전북 현대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전북 역시도 나간 선수들이 많은 편이죠. 네, 문선민 선수 나갔죠. 그리고 수비에 있었던 권경원 선수도 나갔죠. 그리고 김승대 선수 잠깐 왔다가 나갔죠. 임선영 선수 나갔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그래도 전북은 K리그에서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팀만큼 많이 데려왔습니다. 네, 영입을 김보효 선수 데려왔고 또 K리그에서 최근 몇 시즌 동안 최고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쿠니모토 선수가 외국인 커터로 가세가 됐고 구자령 선수 왔고 그리고 오반석 선수 그리고 홍정호 선수도 네, 다시 완전 이적했지. 네, 완전 네. 이적을 시키면서 네, 계속해서 뛰던 자리에 그대로 뛸 수 있게 됐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벨트 비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벨트 비크라고 벨트바이크라고 하기도 했고 네덜란드 벨트 네. 비크로 벨트 아마 등록명이 된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벨트비크. 외국인 선수 한 선수가 아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페 선수가 로페즈 갔으니까 티아고도 나갔죠. 티아고도 나갔고 네. 그래서 한 선수를 더 데려와야 되는데 이 한 선수가 전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나간 선수를 봤을 때 전북이 이재성 선수가 나가서 좀 경기력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재성 선수를 대체할 만한 이재성 선수의 스타일로 선수를 채워넣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페 선수가 갔잖아요. 로페 선수가 나간 자리는 로페즈 같은 스타일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구성이 그래요. 측면에 기동성이 있는 선수, 빠르고 그리고 온더볼을 할 수 있는 선수. 로페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되는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만 물론 벨트비크 상당히 적정한 이적료를 주고 좋은 선수를 데려왔어요.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좋고 득점 능력이 있고 원톱으로서는 수행 가능한 좋은 롤들을 맡을 수 있는데 물론 K리그 무대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봐야 됩니다. 뚜껑을 네. 열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금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박찬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로페즈 선수가 상당히 공격에서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특히 이재성 선수가 떠난 이후엔 더 그랬습니다. 이 로페즈 선수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울 만한 추가 영입, 특히 외국인 선수죠. 외국인 선수의 추가 영입은 돼야 된다. 그래서 공격 쪽에서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추가 영입에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상대팀이 시드니 FC는 제가 아까 호주 리그에서 최근에 멜버른 빅토리, 퍼스 글로리 이렇게 상방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최강입니다. 네, 일단은 이 팀 멤버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폼이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던 르폰드레 선수. 과거 레딩에 있을 때 계속 두 자리 골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도 두 자리 골 넣었었죠. 르폰드레 선수는 아마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잘 아시겠지만 르폰드레가 여전히 잘합니다.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었고 33살인데 올 시즌에도 지금 거의 뭐 경기당 한 골 정도에 가까운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뉴질랜드 대표인 바르바루 시스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 영입이 돼서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시즌 중입니다. 호주 리그는. 지금 퍼스 글로리나 멜버른 빅토리에 비해선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주도하는 역량으로는 시드니 FC가 제일 주도적인 팀이고 강팀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FC는 지금 원정도 힘들겠지만 홈 경기도 상당히 잘 치러야 되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뭐 일본 챔피언인데다가 일본의 또 최강팀입니다. 네, 공수에서 모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나카가와디루 이토, 마르코스 주니오르, 키다 다쿠야 여기 스타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팀은 돈도 있기 때문에 거액의 이적료로 또 추가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전북에게는 상당히 힘든 팀이 또 될 것이다. 거기에 상하이 상강 아르나우토비치가 이제 좀 적응할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지난 플레이오프 경기를 봤거든요. 아르나우토비치가 의외로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것 같고 오스카, 헐크 스타일을 헐크가 조금 바꿨더군요. 네, 헐크 선수 이렇게 용병들이 여전히 무서운 팀이고 상하이 상강은 여전히 이러한 힘 좋은 용병들 한방 있는 용병들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H조는 다 세요. 네 팀이 전북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좀. 신영민 선수가 나간 자리도 아마 수비할 때 있어서는 좀 티가 초반에 날 수도 맞아요. 있고 신영민 선수가 뒤쪽에서 굳은 일 많이 해줬었는데 그리고 수비 라인이 전북이 이번 시즌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 하나가 수비 라인을 분명히 끌어올려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중앙 수비수들의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네. 오반석 선수가 가서 했는데 오반석 선수도 아주 스피드가 탁월한 유형의 수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흔히 말해서 뒷방 맞는다 그러잖아요. 뒷방을 몇 대 맞게 되면 전북이 스스로 이번 시즌 모라이스 감독의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겠다예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벨트비크 같은 선수가 장신이니까 높이도 활용해보고 김신욱 활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겠다는데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거기 앞에서 풀려서 나가게 되면 뒤에 과연 신영민 선수의 롤을 누가 해줄 것이냐 혹은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서도 전북도 고민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페즈 선수의 대체자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예 상대 팀들이 그런 역습을 하지 못하게끔 막 밀어붙여야 되니까 로페즈 같은 선수가 가세가 되는 것은 전북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렇게 서울 울산이 11일 그리고 전북 수원이 12일 조별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20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각 팀들 다 이제 이적 시장과 함께 얘기를 했잖아요. K리그 이적 시장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요즘에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팀들 좀 주목해 보고 싶으세요? K리그는 이번 이적 시장은요. 선수의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약간씩 늦으면 맞아요. 이렇게 많이 선수가 지나갔나 싶을 진짜요. 정도로 새롭게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에는 2부 리그, 그러니까 K리그 2에서 또 경쟁이 심한 상태라서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간 선수들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재밌는 겨울 이적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적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간 팀들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외의 팀들을 봤을 때는 강원과 대구가 아무래도 선두주자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구는 최대 변수가 발생했죠. 맞아요. 안드레 감독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대구가 대한 선수 데려왔고 그리고 부천에서 김재우 선수 그리고 황태현 선수 데려왔어요. 대구의 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포항의 이진현 선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 영입하는 거 보면 이 팀은 방향성이 확실하다. 네, 어린 선수 위주로 해서 역시 대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색 그리고 최근 3, 4년 전부터 해서 김대원, 정승원 선수를 한 3, 4년 전부터 대구가 꾸준하게 기용을 시키면서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물을 익었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재밌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대구가 최대 변수는 조현우 골키퍼가 나간 거. 네. 네, 거기에 있고 강원은 장 의원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아직 외국인 선수 얘기는 없는데 이 팀은 자국 선수만으로 김병수와 아이들 그렇게 불려도 될 것 형님과 같아요. 아이들. 네, 그렇게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영남대 시절에 지휘했었던 선수들이 다수가 포진을 했고 그 외에도 지금 강원에 한번 가서 뛰어보고 싶어요라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류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끼리 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난 시즌 강원의 경기도 흥미로웠거든요. 네. 저는 지난 시즌에 강원과 더불어서 상주 상무의 경기가 K리그 1에서는 완성도가 아주 높은 두 팀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렇죠. 상주 상무와 강원이었는데 강원이 진일보한다면 이번 시즌에 또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들지 기대가 있어요. 장 의원님은 좀 어떤 팀을 주목해 보고 싶으세요? 강원이죠. 무엇보다도 김승대죠. 김승대 선수를 과연 김병수 감독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네. 기대죠. 그거는 영남대 제자이기 때문에 워낙 김병수 감독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네. 저는 이 용병이 지금 영입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용병들로 살을 좀 붙일 준비는 하고는 있겠지만 김병수 감독은 뭐 없어도 나는 이 아이들로 좋은 축구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특히 김승대 선수의 영입이 주는 효과, 공격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팀씩만 딱 꼽아 주시자면 좀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팬 여러분들이. 한 팀씩을 더 꼽자면 저는 포항. 포항이요? 네, 포항을 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안 올 건데. 포항이 근데 그 인연 때문에 꼭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요. 포항이 K리그 상위권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도 변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실제로 변수가 됐었고 마지막에 맞아. K리그에서 누군가의 잔치상을 누군가에게는 잔치상을 엎은 팀이 바로 포항이잖아요. 최근에 포항 역시도 모기업에서의 투자 규모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없는 살림 속에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항이 이번 시즌에 전역자가 합류한 선수도 있고 또 안양에서 김상원 선수도 들어갔고 최용준 선수가 다행히도 합류가 됐어요. 네. 정재영 선수까지 나간 마당에 최용준까지도 합류가 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포항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가운데가 그냥 허와 벌펀처럼 그렇게 됐을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최용준 선수가 들어갔고 팔라시오스라든가 이제 오닐 같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가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이 부상자 관리만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6강에 안에 합류가 돼서 역시 상위권 팀을 괴롭힐 수 있는 컬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님 한 팀. 저는 상주 상무의 올 시즌 영입 퀄리티가 영입이라기보다는 일단 입대죠. 네.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이루어졌어요. 최전방 오세훈, 전세진 흐뭇하다. 같은 테크니션, 문선민, 허리에 박용우, 수비에 권경원, 기존 멤버에 추가 좋아요. 들어간 선수 흐뭇해요. 멤버들이 그래서 상주 상무는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K리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